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일부터 9일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기간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한미동맹, 북한 문제, 경제 안보 및 첨단기술, 지역 국제정세 등에서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7일부터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직후에 방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8일 늦은 시간쯤에 한국에 도착해서 9일 오전에 박 장관과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블링컨 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의 방한은 동북아 영내 및 한반도 정세의 중요 분기점이 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공조를 모색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은행과 관련돼서도 지적하는 멘트를 했는데요. 이 민생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개최됐던 제2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배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장관들에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인 지위와 영업 방식에 대해서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것인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계속 유입시켜서 시장을 장악한다라고 했습니다. 카카오를 콕 집어서 좀 저격하는 멘트를 날리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이 갑질을 너무 많이 한다면서 그만큼 과점 상태인데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은행에 대해서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면서 은행과 카카오 택시를 겨냥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발언이 있는 직후에 수년간 논란 대상이었던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어제 함께 나왔으니까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는 악재를 여러 가지로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카카오 계열사에 대해서 콕 집어서 저격을 한 데 이어서 일단 국민연금이 카카오의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단독 보도고요.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에 대해서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 의혹이 제기되고 택시 호출 같은 주요 사업의 갑질과 독과점 논란이 커지자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의 보유 지분 변경 상황을 공시하면서 주식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이 단순 투자는 차익 실현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경영권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일반 투자는 단순 투자보다 더욱더 적극적인 이 주주권 행사에 나서게 됩니다. 이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주의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IB 업계에서는 이렇게 투자 목적을 변경한 것이 카카오의 법률 위반 혐의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보유 지분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카카오의 보유 지분은 5.42%에서 0.94%포인트 감소했다고 공시했고요. 카카오페이는 마찬가지로 4.45%에서 0.57%포인트 줄어들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뉴스들 함께 살펴드리면서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10월에 국내 완성차 업계 5개사의 판매량이 72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판매량이 늘어났는데요. 다만 판매 실적은 업체별로 차이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 일단 완성차 업계 1, 2위인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한국 GM은 호실적을 거뒀는데요.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KG 모빌리티는 두 자릿수대로 역성장하면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10월의 판매 실적에 따르면 반조립 제품을 포함한
포함한 완성차 5개사의 지난달 국내외 판매량은 72만 94대였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7.4%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내수 판매가 이 중에서 11만 7,322대였고 해외 판매는 60만 2,772대인데요. 이 완성차 5개사의 전체 해외 판매량은 지난해 10월에 비해서 9.5%나 늘었습니다. 해외 판매가 지난해 6월부터 무려 17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차종별로는 기아 소렌토가 가장 많이 팔렸고 현대차 포터, 산타페, 그랜저, 아반떼 순이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완성차 업계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기아, 부품사 현대모비스 포함해서 KG 모빌리티까지 완성차 업계들의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보도도 단독 보도입니다. S-오일이 송원산업의 인수전에 뛰어들었다는 보도인데요. 지금 산화방지제를 제조하는 곳이 바로 송원산업인데요. 글로벌 판매량과 경쟁력을 단번에 확보해서 본업인 정유와 석유화학의 업황 부진을 탈피하겠다는 시도로 보입니다. 지금 S-오일은 송원산업 인수를 위한 적격 인수 후보로 선정돼서 본실사 준비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거래 대상은 박종호 회장의 개인 회사인 송원물산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36%입니다. 매각 측은 지분 36%의 가격으로 3천억 원대의 이 중후반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총이 송원산업 봤을 때 어제 기준 4,200억 원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희망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인수 후보들은 오는 12월 초까지 실사를 마친 뒤 본입차를 돌입하게 되는데요. S-오일 외에도 이 사모펀드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요. 산업기계 제조사 심팩이나 국내 기업 한 곳이 적격 인수 후보로 현재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5파전 정도가 유력하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보도에 의해서 S-오일과 송원산업의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오늘 정규장에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전에 K조선이라고 STX 조선해양의 옛날 이름, 이제 지금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승인 절차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시작이 됐습니다. 해당 소송은 피해자가 2만여 명이고요. 피해액은 1,000억 원대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의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인데요.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지난 2013년 3월 21일부터 2014년 2월 6일까지 STX 조선해양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인원이 2만 명 정도 넘는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 피해 총액은 1,227억 원인데요. 일단 집단소송 본안이 게시된 만큼 피해자들은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의 판결과 화해에 따른 효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집단소송은 아니었지만 앞서서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번 소송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이 난다면 강 전 회장과 삼성 회계법인 각각 수백억 원대 배상금을 물게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